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안 됐지만 6월 3일이 지금 거의 유력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자는 윤 어게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타도는 자유우파의 절대 명제이자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역량으로는 이재명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다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저들과 싸우자, 그런 목소리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 40여 개 대학의 시국선언 학생들의 모임인 자유대학도 헌법재판소의 위법적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라, 이런 목소리와 또 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후보와 쌍거리로 대선에 임하자, 이런 두 갈래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그래서 거대한 돌풍을 불러일으켰는데 대선에서 그 바람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해라, 이런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 연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애매하죠. 임기를 마치지 않고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선은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연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해버리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체제로 됩니다. 6인체제가 되면서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후보 등록은 18일 이후에 합니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출마를 예단해서 8인 체제일 때 미리 재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놓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윤 전 대통령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윤 어게인의 또 다른 한 갈래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되 출마는 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잡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출마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 표심 운운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누가 될지는 몰라도 후보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민들과 20대 30대 청년들을 생각할 때 실보다는 덕이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집토끼를 확실하게 단속하고 그 이후에 승리 가능성이 보일 때라야 중도층들을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집토끼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 둘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친북 친중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매국 집단인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싸울 책임자로 윤 전 대통령만한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아마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과 2030 청년층에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덕분에 깨어난 청년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부터 윤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퍼뜨리고 있습니다. 푸른 스카이가 부른 이 노래는 정의는 살아있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낸다. 다시 일어나 싸우자. 절대 잊을 수 없다. 포기하지 않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내용의 가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도 빠른 속도로 파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낙담한 2030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낭패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함께 나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이재명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윤 대통령과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놈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발을 묶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벌써 재구속시키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면서 명태균 특검을 비롯해서 몇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특검 법안들을 모두 다시 재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했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구속까지 시키려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자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여론조사 결과 무려 44%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협박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각의 편에 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정영식이 인용으로 돌아서면서 8대0 파면으로 급선회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영식이 협박을 당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박을 받아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의 분신 정성호가 정형식 재판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할까? 라면서 협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정형식 재판관의 큰아들이 결혼식을 코엑스에서 그야말로 삐까뻔쩍하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하객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객이 넘쳐났는데 결혼식에서 정형식과 친한 모 변호사가 축의금을 50만 원을 냈는데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축의금을 떠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코앞에 둔 재판관이 고급 호텔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 변호사는 정영식 재판관이 또 둘째 아들에게 현금 2억 7천만 원을 분할해서 정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과 함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큰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큰아들은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전에 CJ그룹 경영관리팀 법무파트에서 인턴을 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연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수석 인턴 변호사까지 했는데 아들의 혼자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제보하는 순간 정형식은 파면되고 탄핵당하게 될 것이다. 조국의 사태와 똑같은 경우다. 스펙이 위조됐다면 충분히 협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큰아들의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큰아들이 소속된 A 법무법인에서 적잖은 사건 수임을 했는데 아빠 찬스 수임은 없었겠느냐. 그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영식의 아들이 최근 로펌에 출근을 거의 안 했다고 한다. 아들이 출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 정도로 폭탄을 터뜨렸으면 정영식 측에서 고소를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겠죠. 일단 내일 하루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당사자들 모두를 능지처참시켜도 부족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재판 때마다 워낙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계속 잇따라 내려지니까 헌법재판소라고 손을 쓰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에게 격려 메시지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지금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인데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 3일 차인 6일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격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거나 현재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은 전혀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편지 형태의 길지 않은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따름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라면서 끝맺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여러분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이런 청유형 표현은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 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 윤석열은 사죄할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는 윤 대통령이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겁박할수록 윤 어게인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어게인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그게 우선 관건일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2, 3주 정도의 분위기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